이게 어깨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여기서 주사 한 대 맞고 다 났어요. 그러니까 저 주사 놔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제일 힘들어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라고 여쭤보시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이 다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자연세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으로 진료를 맡고 있는 고민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전만 해도 어깨가 아프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참고 병원에 오시지 않고 자의적으로 치료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 내원하시고 어떤 수시적인 케이스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도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고, 예전보다 뭐 수술하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긴 합니다. 어깨가 한번 빠져서 경과질 탈구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적이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어깨 쪽 운동을 못 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 이제 어깨 쪽으로는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예전에 즐겼던 뭐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이제 못 하는 줄 알고 굉장히 낙심한 상태로 이렇게 오시는 환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전에 뭐 했던 뭐 스포츠 활동이나 어떤 활동적인 활동들을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리 질에 겁을 먹고 수술을 미루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은 대부분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라고 여쭤보시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이 다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뭐 꼭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사 치료, 뭐 충격파 치료 등등 어떤 재활 치료를 통해서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게 이제 어깨 통증이고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동반되지 않는 어깨 통증일 경우에는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10명의 신환이 온다라고 하면 수술하는 케이스는 뭐 1명 있을까 말까 정도예요. 수술하는 환자 비율이 훨씬 적죠. 대부분은 수술 없이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이제는 진료를 보시고 오셔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 듣고 저한테 오시는 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 처음 저한테 신환으로 10명 정도 온다고 하면 수술하는 비율은 뭐 1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힘줄이 완전 파열, 전층 파열이 돼서 완전 끊어져서 단절될 경우에는 저절로 붙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부분 파열 중에서 일부 위쪽이 좀 해져 있거나 좀 상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상처난 부위가 우리가 상처 이제 치유되듯이 섬유 조직으로 반응 조직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나을 수 있지만 그게 완전한 힘줄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어깨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차피 이거는 낫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통증을 충분히 경감할 수 있는데 자의적으로 그냥 포기하시고 치료를 안 받으시면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병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통증의 원인이 뭔지 진단받고 그거에 맞게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만 운동만 잘해도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절막이 굳어서 오는 통증이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만으로, 운동만으로 수술 안 하고 좋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거나 뭐 견봉이라는 뼈가 밑으로 많이 자라 있어서 힘줄을 계속 건드린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운동만으로 치료하는 게 좀 제한이 있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힘줄을 좀 강화시켜주는 인대 강화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그 힘줄에 염증 있는 부위에 충격파 치료를 받음으로써 염증이 좀 줄여주는 치료를 받거나 이런 치료를 받아야지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저희가 처음에 진단 내렸을 때 바로 봉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째고 수술했지만 지금은 관절 내시경이라고 해서 한 3-4군데 포털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회전근개 힘줄 봉합 수술을 시행을 하는데요. 봉합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봉합을 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힘줄이 안으로 딸려 들어가게 돼서 그 힘줄을 아무리 당겨서 꼬매놔도 다시 터질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당겨와도 수술 못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힘줄을 방치하면은 나중에 힘줄을 못 깨물 수도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케이스처럼 힘줄 파열이 안으로 많이 딸려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딸려가 있는 힘줄을 당겨서 꼬맬 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이가 뭐 70이 넘고 이미 힘줄이 파열이 돼서 관절염까지 많이 오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직 50 중반, 뭐 60 초반 이렇게 아직 연세가 젊으시고 관절 연골도 아직 튼튼하신데 힘줄 파열만 광범위하게 있는 경우에는 힘줄 위를 덮는 패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인공으로 이제 만들어진 인대로 덮어줘서 꼬매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인공관절로 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수술이 잘못되면 어깨가 굳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수술하게 되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데요. 4주간 6주간 거의 팔을 안 쓰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기를 빼고 나면 누구나 다 굳어 있습니다, 어깨는. 그래서 어깨가 굳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안 써서 생기는 오십견이 온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당연히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어깨 수술을 받으면 어깨가 굳게 되고 그 어깨를 못 쓰게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획일적으로 다 6개월이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6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전근 힘줄 파열, 가장 기본적인 파열이 있다고 치면 뭐 수술하고 나서 4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 착용 필요하고요. 보조기 빼고 나서 보통 한 달 정도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골프 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제 골프에 진심이기 때문에 뭐 수술하게 되면 이제 골프를 못 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를 더 통증 없이 잘 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겁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제 수술한다고 해서 스포츠 활동에 추후에 제약이 생기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도 원래 하셨던 스포츠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수적인 치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수술할 때 환자분한테도 다 미리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재파열 빈도를 보통 5%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는 거고, 아무래도 수술 전에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의 크기가 크거나 힘줄이 어느 정도 안으로 좀 딸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남아있는 힘줄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나 좀 얇게 남아있거나 이런 분들일수록 재파열 빈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힘줄이 두껍게 남아있고 파열된 지 얼마 안 됐고 젊은 환자일수록 뭐 재파열 빈도는 확 더 떨어질 수는 있어서 모든 환자들에서 획일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통계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저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그 어깨에 대한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합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여기서 주사 한 대 맞고 다 났어요. 그러니까 저 주사 놔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이제 치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그 옆집 아주머니랑 환자분이랑 어깨 상태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도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데, 주위에서 하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오시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제일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요즘 유튜브나 뭐 다른 영상 매체에서도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다 사실이지도 않고 다 거짓이지도 않지만 그런 정보들이 이제 혼재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정보, 이런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옆에서 하는 얘기들 이런 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지 그걸 이제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깨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통증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서 본인이 진단 내리지 마시고 병원 와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시거나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